안녕하세요. MTN의 뉴페이스 최인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MTN에서 첫 방송을 하게 되니까 너무 설레이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 MTN의 막둥이로서 멋지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신 앵커님 팬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은 부담인데요. 앞으로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앵커님만큼 이 팬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봐야겠는데요. 굉장히 뵙고 싶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주쌤 김도영입니다. 필식. 네, 전문가님. 너무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코스피가 21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이번 주 우리 코스피 향방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필식을 먼저 외치셔갖고 희망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의 이슈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미중무역협상의 결렬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조정, 그러니까 과매수를 이제 다 풀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9월 동시만기 이후에 꽉 찬 부분의 위쪽 상단은 야간 시장에서 저는 다 확인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는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 조정, 본격적인 조정보다는 눌림목 조정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1197원에 대한 저항대, 박스권 부분에 대한 하단부 1180원 정도까지 박스권은 잘 지켜주었는데요. 오늘 하지만 지난 독일발 PMI, 제조업 PMI마저도 50 이하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49.8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197원을 오늘 조금 뚫어 올라가는지 여부 반드시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스위칭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동시 마감 때 큰 자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FST 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단기 변경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음봉을 연출했던 이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이 부분을 받아준 것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 부분의 포지션을 연기금 쪽에서 좀 받아주면서 마감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 걸려있는 코스닥 쪽, 바로 KMW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위쪽에 다시 한번 나왔던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관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주 초 오늘부터 단기적으로 수급 이슈 부분에 마무리가 되면서 단기적인 매도 차익 실현 부분들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헬릭스미스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분에 여러분들 실제 K바이오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을 상당히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겠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더더욱더 이제 헬릭스미스 최근에 지난주 마감 현상까지는 공매도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는 잠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열어두시면 좋겠는데요. 일봉상에 놓고 봤을 때 선물 시장 쪽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일봉상에 보시면 시장이 제가 한 땀 한 땀, 표현을 제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꾸역꾸역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한 땀 한 땀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꽉 차 있다라는 부분, 저는 2094 정도 9월 11일 날 리셋되고 16일 날 기준으로 추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여기 정도까지는 좀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653포인트, 4포인트 정도를 열어두었는데요. 잠시 쉬어가도 되는 우리가 숨고르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필식 선물 변곡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역시 앞에서 코스피 시장 쪽의 모습을 보시면 똑같은 형상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더욱더 이 중요했던 캔들상 지난 9월 16일 날 아랫꼬리 대량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아랫꼬리 이후에 갭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단기적인 눌림 조정을 조금 열어둘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위쪽은 아예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7.40으로 고점 부분이 여기는 조금 월화 기준에서는 뚫어내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의 최대 맥스까지를 좀 열어놓고
돌파를 해야지만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제가 먼저 오늘부터 살짝 눌림 조정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275.80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탈하기 시작한다라면 잠시라도 좀 변동성은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열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보면요. 제가 바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선물 변곡 부분까지 이제 잡았는데요.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헬릭 스미스 관련된 아무래도 시장의 이목이 주목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시간 뉴스에 조금 긴장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종목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피해 없이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 시즌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의류당 이익률이 조금은 가을, 겨울 두꺼워지는 원단의 두께만큼 마진율이 조금 늘어난다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었었죠. 그에 따른 OEM, 의류주에 대해서 오늘의 필식 테마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시장이 실제적으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는데요. 앞에서도 표현상에 우리가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언급이 되는 것은 이제 중국 쪽의 관광객들 수요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이 의류주 OEM 쪽 기업들도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의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한 달러 결제를 받고 있다는 부분의 수혜로 반사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요. 네. 흐름장으로 전문가님. 네. 네. 네, 필식 테마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이 뉴파워 프리즈마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네. 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실제 폴더블 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완판 부분, 그 다음에 사실 주말에 노이즈가 좀 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죠? 그 접는 부분,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강의를 끝나고 이동하는 중에 실물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접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힌지 부분을 좀 봤는데요. 조금의 커스텀, 즉 그러니까 고객단에 의한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주말에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됐는데요. 하지만 10월 달 부분에 미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다시 한번 판매 개시 부분을 우리는 흐름을 본다라면 여전히 관련주들은 추가 우상향 쪽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행당됐고 그리고 애국 테마까지 두 마리 토끼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18,5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추가 우상향 쪽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오늘부터 이번 주 주초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26,600원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확인을 해보시면서 자신 있게 좀 들고 가보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식 테마를 좀 가도 되겠죠? 저도 이제 앵커님을 처음 뵙다 보니까 조금 손발이 아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필식 테마 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어무역 부분의 트레이딩 부분만 보신다라면 실제 이제는 35,600원에 대한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시장에 대한 순환매 쪽, 그러니까 실적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상향 쪽의 틈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한세 시럽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시럽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의료 쪽에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바닥권에서 지루하게 단기 박스권 형태를 지난 한 2개월 정도 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상단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21,100원에 대한 돌파가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모아가는 템포라고 한다면 18,000원을 훼손하지 않고 가는 것이 우상향 쪽에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쪽으로는 요즘 기업의 체질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 동사인 화승엔터프라이즈를 말씀드리는데요. 동사의 반사이익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재료 부분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15,000원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만 포인트상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매물 소화를 15,000원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뚫린다라면 추가적으로 우상향 쪽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강력한 지지력 자리, 그러니까 지지력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손절 자리와 지지 가격을 동일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13,600원으로 설정을 해보면서 트레이딩 바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우리의 애증의 관계라고 돼 있다라는 표현까지 주는 것 같은데요. 필랍 코리아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증의 관계라는 표현은 이렇게 보시면 일봉상으로 지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리가 꽉 차가고 나서 조정포가 급락 부분 쪽으로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가장 빠르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위쪽 부분에서보다는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 57,800원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올해 연초 부분의 랠리를 한 번쯤은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의 대장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수급은 정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했더라도 시장 쪽에서 포인트는 58,1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만 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위쪽 상단에서 물량 소화 부분은 이제 앞에 65,000원대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 또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조금 짧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 휠랍코리아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인 것 같은데요. 주초 부분에 잠시 조정 부분이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그 조정이 본격적인 급락 조정의 여론과는 좀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바이오 쪽에 대한 위험성만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라면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만 발표되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체크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주 주초는 잠시 쉬어간다라는 부분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겠고요. 모두 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